자, 지구촌 소식입니다. 윤연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유엔 산하 국제 이주기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0일째인 현지 시간 15일 우크라이나를 떠나 국외로 탈출한 난민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어린이로 아동 난민은 1초에 1명꼴로 발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폴 딜런 국제 이주기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는 관계국 당국이 제공한 수치를 합산한 결과라면서 여기에는 제3국 국적자 약 15만 7천 명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엘더 유엔 아동기금 즉 유니세프 대변인은 이번 난민 위기는 속도와 규모 면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정도라면서 특히 국경 지역에 도착한 우크라이나 어린이가 이산가족, 폭력, 성착취, 인신매매 같은 범죄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러시아의 침공으로 피랑길에 오른 우크라이나 난민 어린이 수가 계속 늘면서 어린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요. 최근 이탈리아 현지 학교들이 우크라이나 아이들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이탈리아 나폴리의 한 학교로 특별한 전학생들이 왔는데요. 이들은 러시아의 침공을 피해서 목숨을 걸고 고국을 탈출한 우크라이나 아이들입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는 우크라이나 난민 어린이의 안전과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립학교의 문을 열었는데 첫 등교일인 이날 학교마다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뜨거운 환호와 박수로 우크라이나 친구들을 환영하는 모습이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전 세계에 감동을 전했습니다. 게다가 해당 학교들은 전날 미리 우크라이나 국기색인 하늘색과 노란색으로 교내를 장식한 것은 물론이고 아직 이탈리아어가 서툰 아이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어로 적은 우정의 메시지를 곳곳에 달아두었다고 합니다. 예.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예? 네. 우크라이나 학생들의 상처가 좀 따뜻한 환대로 조금이나마 좀 옅어지기를 바라보고요.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미국 뉴욕에서 아시아 여성을 상대로 한 인종차별 범죄가 또 발생했습니다. 1분 30초 동안 무려 130회 이상 무차별 구타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용의자는 살인미수와 중호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 저녁 6시쯤 뉴욕 용커스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67살 필리핀계 여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귀가하던 이 피해 여성은 자신에게 욕을 하던 가해자를 피해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열쇠를 꺼내서 현관문을 열려던 순간 뒤따라온 가해자의 무차별 폭행은 바로 이곳에서 2분 가까이 지속됐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 가해 남성은 42살의 타멜 에스코인데요. 에스코는 살인미수와 2급 폭행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폭행 직전 인종차별 욕설을 한 점으로 미뤄서 증오범죄 혐의도 적용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 피해자는 얼굴별 골절과 또 뇌출혈 등으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현재는 치료를 받은 뒤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에서는 아시아인을 노린 인종차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맨해튼에서는 30대 한국계 여성이 노숙자의 흉기에 숨졌고요. 또 유엔 대표부 소속 한국 외교관은 도심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 비영리단체에서 보고된 아시아인 증오범죄는 1,900여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참 잊을만 하면은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런 거 안타까운 뉴스인데요. 지난번에도 이제 강력하게 대책을 찾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참 올해는 정말 좀 이런 사건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이죠? 전해 주시죠. 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비평가들이 수여하는 시상식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는 좋은 소식으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오징어 게임이 미국 평단이 수여하는 제27회 크리스틱스 초이스 시상식에서 2관왕을 달성을 했는데요. 크리스틱스 초이스 협회는 현지 시간으로 13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상식을 열었고 TV 드라마 부문 최우수 외국어 시리즈 수상작으로 오징어 게임을 선정했습니다. 아시아 드라마
드라마가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이정재 씨도 쟁쟁한 배우들과 경합을 벌인 끝에 드라마 부문 남우주연상을 받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특히 이정재 씨는 미국 배우 조합상과 또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에 이어서 미국에서만 세 번째 남우주연상을 품에 안게 됐습니다. 크리스틱스 초이스는 미국의 방송, 영화와 비평가들이 작품성과 출연 배우들의 연기력을 평가해주는 상인데 TV와 영화 부문으로 나눠서 수여가 됩니다. 앞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2020년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과 감독상을, 또 지난해에는 정의삭 감독의 영화 미나리가 외국 영화상과 또 아역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 드라마와 그 출연 배우가 이 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지난해 12월 미국 독립영화 시상식 중 하나인 고섬 어워즈에서 40분 이상의 획기적 시리즈로 첫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 같은 달 미국 대중문화 시상식 피플즈 초이스 어워즈에서는 올해의 몰아볼 만한 쇼 수상작으로 뽑혔고요. 올해 1월에는 출연 배우인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씨가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을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달 미국 배우 조합상 시상식에서는 TV 드라마 남녀 주연상과 또 스턴트 부문 앙상블상을 받아서 상관왕을 차지했고 이번 달에는 미국 독립영화 시상식인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에서 남우주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는 9월에 열리는 에미상 시상식에서도 이 오징어 게임은 주요 부문 후보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영화 미나리가 크리스틱스 초이스를 비롯해서 미국 시상식에서 잇따라 승전고를 울리다가 아카데미 시상식 트로피를 들어올린 점을 감안하면 오징어 게임 역시 에미상 수상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잡지 포브스 역시 오징어 게임이 크리스틱스 초이스 2관왕에 오르는 등 더 많은 상을 받으며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참 우리 윤연아 리포터가 참 똑똑한 게 앞에는 이제 아시아인의 폭행 이야기, 네. 그래도 마지막에는 또 이제 아시아인의 큰 시상식에서 또 수상을 받는 이야기. 물론 뭐 뒤에는 또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은데 여하튼 윤연아 리포터. 네네. 저는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 좀 했었어요. 이 오징어 게임이 이제 그 넷플릭스라는 사이트에서 방영이 돼서 대박이 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 넷플릭스가 그 드라마나 이런 그 제작사들에게 이제 지원금을 이렇게 제작비를 주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그 제작사는 그 제작비를 받고 또 이제 제작을 해서 뭐 대박이 나든 안 나든 이제 진행을 하게 만들어주고, 그렇듯이 이제 좀 머지않아 음악계도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이런 사이트가 좀 생길 것 같아요. 뭐 넷플릭스 앞에 뭐 뮤직의 뮤를 따서 뭐 뮤플릭스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작비를 전 세계에 있는 음악인들한테 이제 제작비를 주면서 같이 한 사이트에서 전 세계 음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서 좀 경합을 벌이는 그런 사이트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너무 제 개인적인 얘기였나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구촌 소식 윤현아 리포터였습니다.